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오, 그분이 오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미국이 정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정말 엄청난 니즈가 있고 그들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발전소에서 끌고 올 때 보통 가장 큰 대형 변압기가 쓰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국가인데 그 안에서 MS를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변압기가 없다면 과연 전력 인프라를 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의 엣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수혜가 지금 경쟁력이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원툴로 이 변압기, 특히 초과압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2개나 있죠. 현대엘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변압기를 우리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AI주들이 좀 주춤했죠. 그런데 대형주들이 좀 주춤을 했고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훼손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뭐 국내외적으로 뉴스 혹은 이슈들이 AI와 관련돼서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랄지 아니면 또다시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AI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이 전력기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력기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안에 있는 종목들의 황제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막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산업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두에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일단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연구원님께서 효성중공업 200만 원 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목표 주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3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거는 박수 쳐드리고. 근데 어제 특히 뭐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안타에서는 280만 원 잡으셨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농담으로 그냥 하는 말인데 오늘 지인과 얘기하다가 손연구원님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목표 주가 2군데에서 30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282만 원을 부른 것도 있고 그 다음 280 뭐 그렇게 됐는데 사실 뭐 한 20만 원 차이야 요즘에 하루 이틀 상승분으로 다 만회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280만 원이 나온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280만 원의 논리는 저는 26년 EPS에다가 지금 멀티플을 31배를 줬을 때 네. 이제 제 추정치에선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저도 27년 걸 끌어오면 300만 원이 저는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다른 분들이 제시한 300만 원의 근거는 저도 이제 좀 찾아봤어요. 나보다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셨네. 예. 내가 뭘 놓쳤나? 이런 걸 저도 반성을 해야 되니까 봤을 때 보통 27년 걸 끌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가장 피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이미 27년에 30배를 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끌어오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근거에 있어서는 27년 EPS에다가 이제 멀티플을 30배를 반영하게 된다면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더 높기 때문에 네. 아직 약간의 좀 더 올리고 싶어서 남겨뒀다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 작가님도 이게 궁금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네. 질문지에다가 20만 원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거는 사실 멀티플을 얼마나 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EPS를 어느 해까지 끌어오느냐 맞아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사실은 좀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했어요. 왜요? 조금 욕심을 부릴 걸. 왜냐하면 이 회사가 300만 원을 못 가는 회사여서 280을 쓴 게 아닌데 예. 말씀하신 대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를 걸 하다가 용기가 조금 부족했다. 너무 네. 사람들이랑 차이가 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연구원님 마음속의 네.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걸로 그럼요. 한번 생각을 하고 네. 예, 그 기반에서 한번 질문들은 여러 가지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생각나는 김에 목표 주가 얘기 나온 김에 잠깐 그 효성중공업 액면 분할 얘기는 뭐 전혀 안 나옵니까 시장에서?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도 이제 사실 회사 측에 약간 뭐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겠죠. 네, 저희의 모든 그냥 희망사항이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이클에 네. 해야 뭔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 저도 적극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뭔가 접근하기 이제 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가격대다 보니까 개인 네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일단 그러면 종목별로 가격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산업 전반적인 흐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AI 스토리와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력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하고 지금 현황들은 어떤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업황은 이제 22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전력망 교체로부터 이제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예. 작년에도 숫자가 좋았고 그건 또 넘어서는 올해도 그런 숫자를 보여줬고 내년, 내후년 사실은 짧게도 5년 정도는 계속 업황이 좋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는 너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력이 더 모자르다. 요즘에 나온 뭐 온사이트 개념 자체도 더 멀리서 끌어오는데도 너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정책까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업황은 너무 좋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캐파 증설을 그래서 조금씩 하고는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표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수입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이 거의 1등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멕시코랑 보통 저희는 경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54kV 초고압 변압기에서 이제 765kV짜리까지 이제 제가 초고압 변압기를 다 해봤을 때 멕시코 기업과 우리나라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 일진전기까지 초고압 변압기의 그런 MS 경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22년부터 상당한 레퍼런스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멕시코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현재 YTD 기준으로 한 19% 정도 차지하고요. 우리나라는 한 18% 정도 차이 잡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따라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현지 생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더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의 MS가
2에서 30%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국이 정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정말 엄청난 니즈가 있고 전력 수요가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국가인데 그 안에서 MS를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변압기가 없다면 과연 전력 인프라를 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의 엣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수혜가 지금 경쟁력이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피어 대비해서도 현대엘렉트릭의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에서의 영업이익률이 24.8%까지 나왔는데 다른 기업들보다 원툴로 이 변압기, 특히 초과압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엔 2개나 있죠. 현대엘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높은 뭐 GV나 히타치나 그리고 뭐 지멘스라 이런 기업들이랑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그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대형 변압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구성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 초과압 변압기가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변압기를 우리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멀티플을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저는 더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 탑다운으로 가더라도 업황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말씀드려도 작년에 현대엘렉트릭이 영업이익이 110% 성장을 했어요. 제가 추정하고 있는 올해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99%입니다. 비슷한 흐름을 가고 네. 있는 거죠. 현대엘렉트릭이 먼저 수주를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 차지하는 북미의 매출 비중이 현대엘렉트릭이 효성중공업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마진을 지금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는 지금 받더라도 2년 뒤에 반영이 되고 예. 지금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수주분들은 다 23년 하반기에 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대엘렉트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마진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현대엘렉트릭이든 효성중공업이든 수주를 받을 때 50% 이상 북미 거를 받고 있다라는 네.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27년에 매출이 인식될 때는 또 마진이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캐파까지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어요. 워낙 보수적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 과잉을 우려해서 지금은 너무 쇼티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쇼티지이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향후 PQ의 성장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업황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AI 데이터 센터를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상황이라 뭐 우리들의 주 타깃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MS도 높고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외에 유럽 시장에서의 이 전력기기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이 가장 그 전력망 교체도 빨랐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이고 그렇죠. 예. 그들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발전소에서 끌고 올 때 보통 가장 큰 대형 변압기가 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초고압 변압기가 가장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땅도 미국보다 좀 적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HVDC라던가 뭐 해상 풍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발전원으로 해서 HVDC로의 변압기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은 해저 케이블도 할 수 있고 HVDC를 할 수 있는 유럽 기업들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변압기일 수는 있지만 그 초고압 변압기가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보다는 GIS 쪽으로 조금 더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IS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 전력계통에서 초고압 변압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게 도와주는 개폐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단기라는 표현도 쓰지만 뒷단에서 쓰는 배전의 차단기와 제가 조금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개폐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스 절연 개폐기인데 스위치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원래 과거 AIS에서 GIS
GIS로 변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체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친환경 GIS가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올라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육불황이라는 그런 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야지 이제 또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스펙을 맞출 수 있는 GIS의 수요가 최근에 많아져요. 예. 근데 그거를 현대엘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스펙을 퀄 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수주 상황도 봤을 때도 유럽 쪽이 늘어났던 게 그런 GIS 쪽이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하이 스펙이기 때문에 마진도 좋습니다. 물론 변압기가 마진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GIS도 그에 거의 비슷한 마진을 좀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다음 타겟은 유럽 쪽에서는 차단기다, 뭐 개폐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으로서는 스토리를 봤을 때 신규 수요에 교체 수요 그리고 친환경까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실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전력기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 풀캡하기 때문에 딱 2년을 지키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일단 납기를 잘 지키는 건데요. 어느 산업이나. 네,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의지의 한국인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이 딱 2년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주를 받으면 딱 27년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그런데도 워낙 쇼티지기 때문에 이미 28년짜리, 그러니까 3년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딱 2년치를 이제 받고 리드 타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는 이렇게 이제 쇼티지임에도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납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더 앞단으로 가면 이제 발전원의 이 개통 연결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훨씬 더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원전이라든가 원전 일단 10년 정도 걸릴 거고요. 뭐 가스도 5년 이상 걸리는데 그 발전원이 미국 정부에 우리 이제 개통 연결을 해야 돼라는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작년에도 4년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도 5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앞단에서부터 지금 계속 쇼티지가 나니까 그 뒤에는 전력 인프라도 쇼티지가 나는데 그럼 사이클 자체가 더 길고 강력하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지금 실적이 3, 4는 다 나왔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크리티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관세를 적용을 받더라도 네. 가격 정가가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한테 주는 관세, 상호 관세 15% 아니면 뭐 철강 관세가 들어가서 뭐 플러스가 되는 5% 이런 건 당연히 미국 정부는 다 받고 있죠. 예. 근데 고객사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쪽. 달라고 하는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웃돈을 줘서 그냥 아니 우리가 관세를 이만큼 내줄게 하면서 가격이 전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엘렉트릭의 이번 3분기 실적을 뜯어보더라도 2분기보다 오히려 관세에 들어간 비용이 덜 했어요. 네. 오히려 100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2분기에 빨리 급해서 내보냈었는데 환입을 해준 거예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환입을 해준 거죠. 3분기에 그래도 너네가 납기를 정말 잘 지키고 있네. 내가 우리 환입을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환입을 안 받았는데도 100억밖에 관세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두 기업은 또 특징이 있죠. 현지에서도 생산을 50% 정도 하다 보니까 관세에 있어서 더 자유로웠던 것도 있는데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전반이든 초고압 변압기든 다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200억 정도, 200억 중간 정도 받았지만 이조차는 이제 또 반덤핑이 껴있던 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특히나 신규 수주를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받을 때는 다 전가가 되고 있다. 에스컬레이션으로 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27년 이익분까지 끌어오는 거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네. 예.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좀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삐딱하게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뭐 철강 관세 50%랄지 아니면 리드 타임이 한 2, 3년 걸린다고 했을 때 매출은 계약할 때 시점이니까 잡힐 수 있는데 나중에 2, 3년 후에 뭐
뭐 원재료값 상승이랄지 네. 아니면 이런 관세 이슈나 뭐 다른 변수 때문에 마진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갸우뚱함. 그러니까 일단 원재료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다 대부분 전가가 되는 조항을 이제 많이 있고요. 예. 그거 외에 이제 관세가 이제 막 미국과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더 심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는 마진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래도 약간의 메이크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쇼티지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P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진은 계속 지켜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주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만 3년치가 쌓여 있지만 이게 나중에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주 산업의 리스크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전력원에 대한 개통 연결 자체의 쇼티지도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서부터도 지금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하는 유틸리티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여기가 벌써부터 그렇게 걱정을 할 정도의 뭐 공급 과잉이라던가 수주를 안 가져갈까봐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사이클 산업에서 하락 사이클 되는 계기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공급에 대한 과잉 네,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꺾이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조선 때도 그랬고 워낙 많이 데이다 보니까 그 걱정이 일단은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상황은 그 걱정까지 할 상황은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보셔도 지금부터 5년, 한 2030년까지는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지금 정량적인 그런 지표들을 본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이제 업계에서 2030년까지의 수요 전망이 있고 2030년까지에 설치될 수 있는 공급량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2030년까지도 쇼티지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업황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주가라는 것도 선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에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코스피의 상황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시각은 조금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클은 앞으로 5년, 이건 근데 산업 사이클이잖아요. 네. 주가 사이클은 얼마나 더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를 참 저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버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저도 이제 매주 거의 목표가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속으로도. 왜냐하면 공표는 하더라도 이게 또 금방 도달이 되다 보니까 계속 목표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산업이 좋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받아도 돼라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히스토리컬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작년에 얼마를 받았었고 작년에도 호황이었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쨌든 지금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4,500, 5,00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불장 안에서 지금 AI 테크의 주인공을 또 전력 인프라가 함께 낙수 효과가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 사이클은 코스피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가 네. 더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예 더 갈 거라고 확신들을 많이 하고 네. 사실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저희는 매일 또 방송을 하고 시장을 보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 때문에 약간 다운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전력기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나 산업별 상황은 얘기를 해주셨으니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기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주길 원하셔서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80만 원 제시를 하셨고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의 가장 큰 뭐 매수 포인트랄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 효성중공업은 제가 이제 탑픽으로 계속 제시했었던 이유는 일단 펀더멘탈로 그냥 저희가 흔히 EPS, 그러니까 순이익의 성장률이 다른 피어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을 과하게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는 갖고 있는 체력이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구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출 정체에서는 아직 30배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효성중공업의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근거는 초과합 변압기도 있지만 내년에 이제 증설이 될 GIS가 붙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현대일렉트릭이 유럽의 GIS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GIS를 내보낼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효성중공업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마진이 제일 좋아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제일 필요로 하는 변압기와 GIS를 두 개 다 하고 있는 기업이 효성중공업인 거죠. 근데 아직 매출로 인식되는 건 23년에 받았던 수주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대일렉트릭과 이 효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전체에서 북미 비중이 3에서 40% 정도 돼서 마진이 20%가 넘게 나오는 거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26%입니다. 예. 근데 2분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그때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수주는 얼만큼을 받고 있냐. 효성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한 비중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북미가 차지하는 수주의 비중이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럼 2027년에는 비슷한 매출 비중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마진이 효성중공업의 중공업의 마진이 지금 17%가 나왔어요. 네. 현대일렉트릭보다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마진이 적은 건데 향후에는 같아지거나 이제 뭐 더 많아지게 된다면 마진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EPS의 성장률 자체가 피어 대비해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90만 원, 100만 원이고 이거는 이제 3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예. 하지만 더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체력은 효성중공업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현재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도 말씀을 드리면 현대일렉트릭은 근데 시총만 보더라도 효성중공업보다 이제 10조 이상이 더 높은 기업이죠. 3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코스피와 가장 연동이 많이 되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MS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면 먼저 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전체 변압기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마침 3분기 실적이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진도 되게 잘 나왔는데 수주의 내용도 1, 2분기에 비해서 이제 12억 달러 이상의 신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증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효성중공업보다 현대일렉트릭이 아직 많이 보수적인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주를 이만큼 받고 있다는 건 전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Q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다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1등은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은 지금 한 15조 정도 됐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후순위에 뒀던 기업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일단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 내년, 내후년의 실적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수주와 공급들이 정말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이게 EPS 성장이라던가 향후의 업사이드는 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성장률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성장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LS일렉트릭은 사실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7%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피어 대비해서 부진하죠. 근데 내년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그들이 보여줄 LS일렉트릭이 보여줄 뭔가의 실적의 퍼포먼스가 숫자로 확인이 된다면 꿈의 종목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피어 대비해서 배전 쪽을 좀 더 많이 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마진에 업사이드가 좀 닫혀 있었는데 내년부터 초고압 변압기의 숫자가 찍힌다는 점,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배전반을 한다는 점, 그리고 뭐 ESS 기자재를 한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한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세미나 다닐 때는 기존에는 항상 효성중공업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네. 요즘에는 그냥 다 사세요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LS 일렉트릭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30배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3, 4는 같이 갈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이 다 좋은 상황이고 또 주가에도 좀 그만큼 반영도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조선 탑3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뭐 다 좋고 다 사세요 네,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근데 굳이 또 꼽자면 당연히 효성중공업일 네. 때고 차선호주가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LS 쪽이에요? 아니면 3사에서는 네, LS 일렉트릭, 그다음 현대 일렉트릭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예. 커버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산일전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요? 산일전기는 일단 초고압 변압기는 안 하는데요. 네. 그만 할 수 있는 변압기가 있어요. 특수 변압기라고. 네. 근데 그게 또 ESS랑 짝꿍이에요. 근데 시장이 너무 작거나 또 그런 건 아닙니까? 시장이 작기에는 너무 탑티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GV나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다 공급자고 거기 또 마진이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산일전기는 항상 연결 마진이 35%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증설을 했기 때문에 Q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남들이 안 하는 또 ESS 특수 변압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뭐 초고압 변압기를 안 한다라는 점에서 계속 할인을 받아서 반영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 배전 변압기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MS를 봤을 때도 산일전기가 잘하고 있고 배전 변압기 외에도 말씀드린 특수 변압기가 원래는 이제 신재생 발전소에 많이 들어갔었고 네. ESS여도 이제 데이터 센터향 ESS가 아니더라도 ESS에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향으로 지금 ESS의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내일 실적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실적 자체는 앞서 3사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4분기라던가 내년, 내후년의 실적에 이제 갈 길을 보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항상 따라가거든요. 앞에 형들을. 네.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이 할인을 받고 있어요. 제출 정치에서도 한 2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 30배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할인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알파 종목을 원하신다면 이제 그런 종목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뭐 PR이 막 60배 되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30배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 근데 잘 몰라가지고 산일전기 있잖아요. 네네.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제조업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변압기 기업이 마진율이 35%가 나옵니까? 일단 원벤더여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GV하고 20년 동안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멘스도 최근에 한 10년 정도 거래를 했다 보시면 되는데, 그들이 이제 ESS에 들어갈 때, GV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때, ESS는 DC, 직류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전력 계통이 보통 전통적으로 AC, 교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해주는 PCS나 아니면 인버터나 이런 것들을 그 탑티어 기업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만들 때 전압 을 또 바꿔주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기업들, 그러니까 GV의 손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20년 동안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청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만 계속 손을 잡고 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독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독점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원벤더예요. 근데 원래 그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자 수익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진을 사실은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이 짝꿍이다 보니까. 아. 근데 여기서 최근에 ESS의 성장성이 이제 아시다시피 온사이트 개념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는데 이 ESS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낙수 효과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산일전기 얘기해 주신 김에 일진전기도 그러면 잠깐 네.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일진전기는 사실 산일전기랑은 겹치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데 네. 원래 기존에 이제 작년만 해도 제가 커버할 때 1조 원대였다 보니까 둘 다 비슷한 밸류를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일진전기의 매출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고압 변압기가 아직은 한 20-3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전선 쪽이 70-8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다 보니까 일진전기는 전선 업체예요, 사실은. 네. 근데 1등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초고압 변압기에서도 후발주자고 이제 전선에 있어서도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초고압 변압기의 증설이 사실 LSLab보다 빨랐어요. 23년부터 우리 증설하겠다. 예. 그래서 과거 2,600억대 캐파에서 4,300억으로 빠르게 유상증자를 해서 증설을 했고 그게 올해부터 온기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선보다는 변압기의 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진의 업사이드가 열리게 되는 그림이 생기다 보니까 일진전기는 변압기의 멀티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수주잔고의 70%는 변압기예요. 그러면 향후에 매출이 이제 믹스가 되더라도 이 중전기 변압기 쪽의 마진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전체의 실적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전선의 비중이 너무 많고 캐파 자체가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전선은 그러니까 캐파만 보시더라도 전선이 변압기보다 좀 더 많은 기업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도 항상 할인을 받아요. 형들이랑 같이는 못 갑니다. 근데 할인을 받는데 이제 뭐 어제 같은 날도 혼자 더 많이 튀고 이랬던 점은 항상 밸류에이션이 늦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꼴찌지만 세게 가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5개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전력기가 잘 나가니까 당연히 바쁜 거겠지만 요즘에 PT 엄청 다니시죠? 네네. 제가 뭐 하루에 5-6개 세미나는 매일 하는 것 같고요. 예. 아니 그냥 아무런 질문이나 다 하고 있는데 찌르면 나오길래 엄청 다니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 얘기 하나하나 다 여쭤본 김에 대한전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안 하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대한전선은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사죄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세미나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데 이제 방송 나가서도 그렇고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전체 변압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되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근데 전선은 그렇진 않아요. 전선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MV/LV라고 하는 이제 중저압 이 전선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점유율이 그렇게 엣지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력망의 교체 사이클에서도 전선이 좀 별로 반영이 안 됐던 이유는 변압기는 정말로 20년을 쓰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전선은 재사용이 좀 높습니다. 재사용률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교체 사이클이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전선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기술력입니다. 그 기술력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저 케이블, HVDC 케이블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게 LS전선과 대한전선입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대한전선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상장이라고 한다면 왜냐 LS전선은 비상장이지만 거래는 이제 될 거예요. 뭐 OTC나 이런 쪽에서.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전선 종목이고 앞단에 있는 잘하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제 국책 과제도 나왔고 이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라는 직관적인 생각이 내러티브로 통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12개월 포워드 PR로 보더라도 40배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연결 OPM이 영업이익률이 3%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정말 뭐 당연히 매수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리고 있지만 BPS로 해요. EPS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대한전선은 있습니다.
향후에 해저 케이블을 할 거고 예. 이번에 실제로 영광 나걸 프로젝트 우리나라 거긴 하지만 숫자가 들어왔고 4분기에도 들어올 거고 이제 안마 프로젝트 수주 받은 것도 한국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외국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는 대한전선이 유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불장인데 이 회사를 안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대한전선 예전에 해상풍력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도 이게 유효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랑 해저 케이블이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이래 죄송해요. 영광 나걸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있는 이번에 매출로 인식이 된 게 해저 케이블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HVDC의 그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개념 자체도 발전하는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의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은 먼 얘기일 수도 있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발주 같은 건 사실 28년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근데 대한전선은 포설선도 갖고 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는 여기서 레퍼런스를 쌓게 되면 유럽으로 가야죠. 네. 왜냐하면 유럽은 정말 삼면이 바다고 실제로 해상풍력의 시장이 좀 크고 그쵸.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요건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기업밖에 못하는 겁니다. 일진전기도 전선을 하지만 해저 케이블은 아직은 조금 먼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은 숫자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올해도 실적이 부진할 거고 내년에도 5% 이상의 OPM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 보니 근데 그거를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 조금 멀티플은 먼저 땡겨서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얘기해 주셨던 에너지 고속도로 네. 국내에서 하는 사업도 네. 그러면 대한전선에 직접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최수혜주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피를 잡아야 됩니까? 사실 더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술을 25년에서 27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게 전압형 변압기라고 HVDC 변압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국가에서 4개 기업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일을 빼고 산일은 우리나라보다는 포션이 70%가 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빼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LEC, 일진전기가 그 HVDC 전압형 변압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27년까지 기술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그 뒤에 이제 해저 케이블이 깔리고 HVDC 케이블이 깔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앞에 원래 변압기가 먼저 설치가 되는 거고 이러면서 케이블이 발주가 나가고 근데 가장 포설선이 먼저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도 수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포설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LS 마린 솔루션, 대한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할 수 있는 기업이 LS 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감탄을 합니다. 잠꼬대도 전력기기로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대답을 너무 잘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약간 이건 느낌적인 느낌의 네.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질문인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산업이 다 좋다고 하지만 결국 대장주 사야 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1등주 사야 되는 그래야 덜 자괴감을 느끼고 맞습니다. 그런 시장인데 만약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론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여러 기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효성중공업 사는 대인가 시기인가 아니면 그나마 말씀하셨던 덜 오른 근데 마진은 괜찮은 기업을 사야 될 때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그게 코스피가 가냐 코스닥이 가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오늘 같은 시장의 색깔은 조금 이게 낙수 효과가 다른 이제 조금 작은 그렇죠. 종목들한테 확산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들을 따라가려는 밸류를 붙이려는 움직임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다시 코스피로 계속 테크장으로 대형주가 가는 장세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먼저 가고 늦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밑에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목은 그렇지만 돌고 돌아서 업황은 다 좋아요. 네. 업황은 다 좋아서 바스켓으로 담으셔도 잃지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용사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 산업
전체가 호황이고 그리고 네. 최소한 이 사이클이 5년 동안 간다면 네. 근데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지금은 효성중공업 사세요라고 해도 속 시원하게 사기가 참 힘든 구간이긴 그렇죠. 올해 하거든요. 5배가 올랐으니까요. 네. 4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차라리 ETF로 전략을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네. 예, 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전력 설비랄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ETF 투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중간 앞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온사이트 발전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저도 그냥 모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력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네. 생산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산업이고 어떤 기회 요인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가발전소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너무너무나 짓고 싶은데 전력이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막 저기서도 땡겨오고 여기서도 땡겨오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모자르다 보니까 온사이트까지 열어준 거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사이트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앞에 바로 자가발전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엄청나게 대용량의 그 발전소가 세워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땅의 여유도 없을 거고 네. 전력원도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온사이트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송전에 대해서 장거리 송전을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이 대형 변압기잖아요. 그럼 장거리 송전이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온사이트로 가면은 이 대형 변압기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네네. 아 사람 생각이 다 똑같군요. 맞습니다. 저도 그 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온사이트가 나왔을 때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네. 공부를 한 거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신규 수요입니다. 신규 수요인 거기 때문에 이걸 줄어들 리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온사이트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여기서 765짜리가 쓰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154나 이제 300짜리 보통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도 다 이 정도의 용량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는 700짜리는 못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 기업들까지 더 수요가 파이가 커지면서 확산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발전원 자체가 약간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ESS라던가 아니면 뭐 가스터빈이라던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ESS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지금 생기고 있긴 하지만 온사이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면 ESS의 짝꿍은 또 태양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은 최근에 뭐 IRA에 받았던 보조금을 똑같이 적용을 받으려면 내년 6월까지 착공을 하면 100% 받아요. 이 OBBBA로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온사이트 개념이 그러면은 짧은 거리의 변압기만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이쪽에 대한 이제 밸류 체인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배전의 약간 개념으로도 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데이터 센터 자체가 배전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큐가 커지는 거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모자라서 열어주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고서에서도 담았지만 자가발전소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장거리 송전의 정책도 엄청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전력을 가져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거는 정전이 나면 큰일 나는 그런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사이트로 전력을 당연히 이동을 하더라도 저기 멀리 있는 원자력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인 발전원에서 끌고 오려고도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도 열어주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이 직접 그 유틸리티 기업과 PPA를 맺게 되는 거죠.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최근에 탈렌 에너지랑 했고요. 네. 그리고 메타가 최근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 트랙으로 그냥 가고 있다. 그냥 어디서든 전력을 끌고 오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그 대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또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765짜리가 많아졌다. 765kV짜리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져서 그래서 수주의 금액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당 100억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아니고 또 오히려 플러스 되는 거는 약간의 이제
대형 변압기지만 조금 덜 고압인 변압기들도 많이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시장이 하나 플러스로 네. 더 열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정확하시네요. 아니, 저도 처음에 모두가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가 덜 쓰면 결국에는 그러면 네. 이제 가스터빈, 네. 뭐 ESS, 태양광 네. 이쪽에 더 무게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네. 개념을 달리하니 네. 오히려 모멘텀이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하고 그러면 만약에 온사이트 발전이 이제 더 보급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많이 세워지면 네. 주 전력은 온사이트 발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뭐 SMR에서 오는 게 주고 네. 이거는 약간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주 전원을 데이터 센터로 하기 위해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자르면 또 저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스팟에 있는 주 발전원이 온사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SMR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SMR에서 끌고 온 거, 왜냐 SMR 자체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네. 엄청난 대형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ESS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온사이트 발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전력기기에 대한 추가 모멘텀들까지 이렇게 뭐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50분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만은 산업 사이클하고 주가 사이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수나 이 소식이 들려오면 이때는 좀 조심하셔라 라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이게 네. 항상 파티만 즐길 수는 없고 맞습니다. 최소한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는 좀 알고 나서 그래도 파티는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력기기의 어쨌든 쇼티지 자체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의 들리는 소문이 항상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미국에서 오히려 더 좋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를 기억해 보시면 딥시크가 나왔었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축소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때 기억해 보시면 정말 4월 달까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캐펙스의 축소냐,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딥시크가 살짝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 들어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캐펙스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워낙 최근에 단기간에 좀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차익 실현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쉬어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은 급락에 대한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업황이 좋기 때문에 쉬어가더라도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세일 기간으로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네. 하나입니다. 네, 네. AI 버블 얘기가 이따금씩 나오잖아요. 네. 뭐 전력기기도 저도 흠칫했던 게 이만큼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스토리도 네. 항상 조정받을 때 나오듯이 AI도 AI 버블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네. 이 버블 얘기가 많아지면 전력기기도 당연히 영향을 맞습니다. 받겠죠.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리 산업 사이클이 좋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자체가 엄청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돌았었고 이것과 플러스된 게 AI였는데 지금 시장은 이 AI에 대한 멀티플을 엄청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엔 수요가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테크 종목들도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이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마무리하면 괜히 좀 그런가요? 진행자로서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네네. 리스크이 뭐가 있나 봤는데 네. 이것도 너무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낸 것 같고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뭐 이익률이나 마진율도 더 좋아진다고 하고 일단은 2, 3년치 실적은 확보를 해놓은 네. 상황에 추가적인 계약들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들 계속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8배 올랐다고
10배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기대감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약간 주춤한다 싶으면 그때 다시 모시고 한번 AS도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연구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